추석하면 맛있는 음식 먹는 거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푸짐하게 또 짭짤하게 먹어야 간이 돼 있어야 음식이 맛있는 법이죠. 하지만 이 맵고 짠 음식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소화기내과 조주용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추석하면 역시 푸짐하게 차려져 있는 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뭐 국이니 전이니 찌개니 종류도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도 우리 몸을 해치는 위험한 음식들이 들어있다면서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한국 음식 문화의 그 찌개, 또 국, 젓갈류. 젓갈류가 얼마나 짰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오래 지속이 되면은 아주 중요한 질환을 초래해서 생명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맵고 짠 음식 먹을 때요, 꼭 맛집 옆에 가보면 뭐 우유나 뭐 쿨땡땡이라고 부르는 복숭아 맛 음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팔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과 같이 먹으면 몸에 좀 덜 나쁠까요?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 그 드시면은 소금기를 중화를 시키는 거죠. 우유 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그러면 소금기를 중화를 시키면은 또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더 드시는 양이 많아지는 거죠. 하나 드실 거를 3-4개 드시면은 그 안에 있는 소금 양도 3-4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먹다 보면은 바로 나는 위가 쓰리고 속이 아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계속 먹어도 되는 걸까요?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아주 위험한 행동이시고 네. 역류성 식도염, 궤양도 우리가 생길 수가 있고 소금 자체가 다 그 외 하나의 유발 원인이 되거든요. 네. 더 나가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위암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시경이라든지 전문의한테 가서 진찰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맵고 짠 음식을 끊을 수 없는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이잖아요.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짭짤한 거, 매운 거 먹고 나면은 기분도 확 풀리는 것 같고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우리 일반적으로 맵게 짠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렇게 먹고 나면은 좀 기분이 나죠. 실제적으로 그거는 의학적으로 그러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억제된다는 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몸의 필수 전해질인 나트륨. 너무 안 먹어서도 안 되고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해가 되는 물질인데요. 어떻게 하면 고생하지 않으시고 좀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트륨, 소금이 많은 음식을 드실 때는 그 야채하고 과일하고 같이 이렇게 드시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배출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땀을 배출하면 땀 속에 우리가 소금, 나트륨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한 식생활 패턴을 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 독도 적절하게 쓰면 약이 되고 약도 과하게 쓰면 독이 된다고 합니다. 나트륨,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인 만큼 적정량 섭취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큰 일교차 등으로 인해 위협받는 호흡기 건강. 대개 기침이 나오면 감기로 여기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감기로 인한 기침은 보통 약 일주일 후 완화되기 때문에 기침이 2-3주 이상 계속되면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장기간 계속되는 기침은 천식,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데 평소 호흡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기 상태가 좋은 날 실내 환기를 자주 하고 대기 상태가 나쁠 땐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아 되도록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방법, 101세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 프로포즈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요즘은 미세먼지나 또 화학물질 때문에 공기가 예전 같지 않죠. 또 계절이 바뀔 때면은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호흡기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건국대 의대 호흡기내과 이계현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101세의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희 호흡기 증상 중에서 가장 흔한 증상이 바로 기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침하면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기침이 오래되면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요? 예. 네, 그렇죠. 되게 이제 기침은 이제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좀 오래 하더라도 별게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네.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감기처럼 간단히 뭐 한 일주일 정도 앓고 지나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침이 2주, 3주 이상 길어지면은 이게 뭔가 이 호흡기나 이런 고장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하고 병원에 진료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2주, 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을 저희가 이제 만성 기침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네. 이 만성 기침을 유발하는 3대 원인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코죠. 그래서 코는 우리가 이제 후비루 증후군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네. 코 뒤쪽으로 목 뒤쪽 뭔가 이렇게 흐르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서 기침을 유발합니다. 그것은 예. 대개 이 비염, 알레르기 비염이 있거나 또는 축농증과 같은 부비동염이 있을 때 네. 염증성 분비물이 뒤로 넘어가서 이제 기침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전체 한 40% 정도는 코에서 기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제가 기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었습니다. 네. 기침을 처음에 한 1주, 2주 할 때까지는 뭐 그러려니 기침 끊기겠지 생각했는데 3주 이상 계속 지속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밤에 잠을 잘 때도 기침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괴롭죠. 예,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는데 기침을 자꾸 하니까 제가 민망하기도 그래요. 이제 기침할 때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고 머리도 띵하고 그랬었습니다. 처음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예. 했는데 뭐 가슴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얼굴 사진을 찍어보니까 코 옆에 염증 주머니가 차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항생제를 계속 먹으니까 없어지는데 폐하고 기관지가 나빠서 기침을 하는 줄 알았지 코 옆에 그게 염증이 생겨서 그렇게 생긴 줄 제가 몰랐는데 이런 경우가 흔히 있는가 봐요. 그렇죠. 네, 아주 예. 뭐 흔히 네,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 기침 그러면 기관지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네. 많은데 이런 다른 장기에 문제가 있어서 기침을 하는 경우가 아주 종종 발견됩니다. 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또 폐나 기관지에 문제가 있어도 역시 또 기침을 네, 물론이죠. 하죠. 예. 네, 그래서 대개 이제 기침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그 이제 천식 중에 네. 기침 변이성 천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일반적으로 천식은 증상이 아주 뚜렷해서 발작적인 호흡 곤란이나 또는 천명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쉽게 진단이 되는데 이 기침을 주로 하는 천식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그 만성 기침의 원인이고요. 폐렴이라든가 폐결핵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또 기관지 확장증 심지어 폐암 등이 이렇게 기침으로 진단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서 진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갑자기 뭐 폐암 얘기까지 하시니까 겁이 덜컥 나는데, 근데 제 실제로 주위에서 뵈면은 검사해 보니까 호흡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기침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 네, 가장 예. 이제 대표적인 게 호흡기 위에 식도를 들 수가 있어요. 네, 네. 식도요. 식도가 이제 특히 식도 하단부가 이제 위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강산인 위산이 역류되지 않도록 식도 하단부에는 이제 관략근이 단단히 조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이제 헐거워지면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생깁니다. 근데 이 식도 하단부에는 그 미주신경이 아주 분포가 잘 돼 있는데 이 미주신경이 중추신경계로 넘어가면은 기침 반사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원인은 식도의 염증이지만 그게 기침으로 증상이 나오는 그래서 이 숨어 있는 그 기침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예전에 그 고생을 할 때 감기가 안 걸렸는데도 그렇게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원인이 있었네요. 그런데 만약에 저같이 코에 이상이 있고 식도에 이상이 있어서 기침을 자꾸 했는 병이 이게 검사를 전부 다 할 수도 없고 그 교수님께서는 그걸 보면 기침 소리라든지 또는 동반 증상을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겠다 하고 예측이 가능하신지. 네, 그 이제 꼼꼼한 문진을 통해 가지고 관련 증상들을 살피고 하면은 이제 대개 원인 진단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코인 경우에는 대개
코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콧소리가 난다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후비루가 있거나 저도 코가 조금 그렇죠, 막히고, 지금. 그렇죠. 예. 네. 그런 게 있고 또 식도인 경우는 대개 식도 증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트름이 난다거나 또는 속쓰림 또는 이 목에 이물감을 느낀다거나 또는 이제 목소리가 쉰다든가 하는 이런 증상들 가지고 대충 이제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기침을 오랫동안 계속할 때 제일 무서운 게 혹시 이거 폐암이 아닐까? 이러면 맞아요. 걱정이 예. 많이 되는데 폐암은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이 폐암은 그 종양이 생긴 위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장기를 어떻게 침범하는 양상에 따라서 증상이 정말 다양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폐암을 특정할 수 있는 특이적 증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대개 이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증상들이 이제 전신적으로 뭐 체중이 빠진다거나 식욕이 네. 떨어지는 이런 암이 가는 일반적인 증상과 동반되고 또 몇 주씩 지속되면은 이게 폐암으로 진단되는 게 종종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증상이 있어서 진단되는 폐암은 상당히 병이 진행돼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폐암 환자 중에 한 30%에서는 증상이 없어요. 이야. 그래서 우연히 건강 진단을 한다거나 다른 검사를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좀 조기 진단에 좀 신경을 쓰고 증상이 있으면은 초기에 병원을 찾아서 초기에 진단돼서 완치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어르신들이 걱정하고 또 궁금해하는 게 폐렴하고 독감, 감기가 네. 이 구별이 가능한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거든요. 네. 우선 감기와 독감은 상기도에 생기는 감염 질환입니다. 즉 코, 후두 기관지에 생기는 예. 거고. 위쪽 부분. 네. 네, 그리고 네. 폐렴은 하기도, 아. 폐 깊은 곳에 생깁니다. 예. 그리고 감기와 독감은 바이러스가 원인 질환. 바이러스. 네. 반면에 폐렴은 대개 세균, 박테리아가 원인이고요. 아. 감기와 독감의 차이는 같은 바이러스지만은 이 독감은 글자 그대로 독한 감기거든요. 네, 그래서 독한 감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아주 병원성이 독하고 또 전염력이 높은 바이러스를 특정해서 생길 때 우리가 독감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경우는 아주 증상이 그 전신 증상이 심해서 폐렴 또는 예. 뇌 수막염 같은 이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해가지고 환자들을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나 또는 면역력이 충분치 않은 분들은 이 독감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좋고 폐렴인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세균성이 원인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세균 염증이 생기면 이제 환홍이 생기고 예. 심하면 이제 뭐 치료를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근데 항생제 치료가 중요합니다. 아하. 예, 제가 2015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망 원인 4위가 폐렴이라고 합니다. 오. 순위가 너무 높아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그게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하 연령층보다 무려 70배나 70배요?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네, 아우 저 어르신들이 진짜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방 접종으로 예방하는 게 그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정보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방 접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폐렴균을 예방 접종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독감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렴구균 예방 접종은 계절에 관계없이 보건소에 가시면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무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독감 예방 접종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시기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75세 이상의 경우는 예. 9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아. 일단 75세 어르신을 먼저 주사를 놓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주사를 놓겠는데 이분들은 10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이렇게 주사를 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 정말 유용한 정보인데 좀 귀찮으시더라도 꼭 알아보시고 미리 챙겨서 예방접종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사실 천식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천식의 증상도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천식이라는 건 이제 만성적인 기도에 염증이 있다가
이제 기도 경련을 유발시키는 있는 유발 방아쇠 인자가 있어요. 네. 대개 이제 상기도 감염이라든가 또는 알레르기 물질이라든가 또는 어떤 약물이라든가 역류라든가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이제 그 증상이 유발되는데 그럴 경우는 아주 돌발적이고 발작적인 호흡곤란, 네. 기침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 심한 경우는 뭐 응급실을 찾아갈 정도로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야간에 악화되기 때문에 비교적 특징적인 증상을 근데 진단이 어렵지 않지만 기침 변이성 천식인 경우는 예. 주로 기침만 하기 때문에 예. 진단이 좀 까다로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천식은 저 어릴 때부터 계속 생겨서 그 증상이 그렇게 지속되는 줄 알았더니 전혀 천식이 없다가 예. 나이가 많아져서 갑자기 천식이 생기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대개 이제 천식은 어떤 소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질적인, 대개 이제 어려서 아토피라든가 알레르기라든가 이런 또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이 어떤 유발 환경 인자를 만났을 때 이제 발병을 하는데 예. 되게 어려서 생긴 사람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른 성장하면서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네. 반면에 이제 거꾸로 전혀 증상이 없다가 이제 성년이 돼서 심지어 노년에 이렇게 천식 증상이 생기는 걸 저희가 이제 내인성 천식이다 뭐 이렇게 지금 구별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상기도 감염 후에 이 기관지에 과민성이 생기면서 특히 노인들인 경우에는 생기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천식이 생겼으면 이 천식이 완치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 천식의 기본적인 병태 생리는 만성 기도염증입니다. 네, 네. 그래서 잠깐 앓고 지나가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치 당뇨에서 혈당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을 조절하듯이 기도의 만성 염증을 조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복적인 그 기도 염증이 악화돼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 기도 폐쇄가 고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걸 예. 이제 만성 기도 폐쇄로 넘어가고 종래에는 이제 만성 호흡 부전으로 빠져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천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그때 증상이 있을 때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천식 증상이 나타나면은 검진을 받아보시고 꾸준한 치료를 받는 게 필수일 것 같습니다. 호흡기는 이제 외부 환경에 바로 노출되어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의 그 유해 물질이 바로 호흡기로 들어와서 증상도 유발시키고 또 질병도 악화시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외부 환경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특히 남성에서는 흡연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금연은 필수고 네. 또 간접 흡연 당연히 나쁘기 때문에 간접 흡연에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특히 문제되는 것이 이 미세먼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미세먼지는 1급 발암 물질로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지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그 예보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만 챙기지 마시고 이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외출을 삼가한다거나 또는 뭐 마스크를 쓴다거나 하는 이런 개인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가 환경오염 때문에 정말 뭐 머리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실내에서 뭐 주부로서 또 요리도 하실 것 같은데 네. 요리하다가 굽거나 또는 이렇게 튀기는 그게 연기가 나면서 그게 몸에 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실내 환경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여성분들 그 주방에서 조리할 때 나오는 그 연기에 발암 물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 이제 기름에 튀기거나 또는 굽거나 태우거나 이런 경우에 특히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 비흡연 여성 폐암의 빈도가 아주 문제될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네, 주부들이 폐암이 많이 걸린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그 원인을 네. 모르지만은 좀 일부 지금 관련이 있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고, 그래서 이 특히 그 실내에서 그 요리할 때 나오는 그
연기에 대해서는 환기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부 입장에서 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부의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는 좀 굽거나 튀기거나 하는 것보다는 좀 삶는 쪽으로 조리 방법을 많이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호흡기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진료실에서 차마 질문하지 못하셨던 궁금증 두 분 선생님께서 친절히 답변해 주시는 친절한 진료실 시간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입을 벌려서 호흡하는 것보다 코로 호흡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질문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기에 걸렸을 때 땀을 내면 빨리 낫는다고 하던데 정말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보통 왜 감기 걸리면은 사우나 가지고 땀 한번 쫙 빼거나 입을 뒤집어 쓰고 땀 흘리면 낫는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실제로 이런 방법이 좀 도움이 될까요? 일단 이제 열이 나면은 네. 그 열 자체로 탈수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우나를 통해서 또 인위적으로 땀을 빼면은 탈수가 진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탈진하겠네요, 잘못하면. 그렇죠. 네. 근데 네. 젊은 건강한 사람이야 좀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은 네. 이제 어르신들이라든가 병약자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제가 좀 달리기를 가끔씩 할 때가 있는데 네. 제가 친구하고 달리기 하면 이 친구는 그 코로 숨 쉬는 게 아니고 입을 이렇게 벌리면서 이렇게 달리기를 해요. 그럼 예. 자기가 그게 편하대요. 코로 숨 쉬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 코로 숨 쉬는 게 입으로 숨 쉬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죠. 원래 이제 코로 호흡을 해야죠. 예. 아마 이제 입으로 호흡을 하는 분들은 되게 코에 문제 있는 분들이 아, 많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코로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이제 구강이 건조해지거든요. 예. 그럼 그만큼 이제 세균 감염 찬스가 높아지고 또 하나는 입으로 호흡을 하면 유해 물질들이 바로 기도로 들어오거든요. 예. 근데 코를 통하면 코에는 코털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걸러지는 필터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로 하는 호흡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복식 호흡 같은 것들도 도움이 혹시 될까요? 예. 네,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이 폐 기능을 좌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근육입니다. 호흡 예. 근육. 그래서 호흡 근육들을 일종의 이제 이게 펌프 작용을 해서 공기가 들고 나가는 거를 이제 충분히 옆에서 도와줄 수가 있는데 이 이제 횡격막이나 복근을 이용해서 이제 호흡을 하게 되면은 그 대개 이제 그 환자들은 들숨보다는 나가는 호기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공기가 노폐된 공기가 잘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환자들 보면은 공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폐에. 단 쓸데없는 공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걸 폐의 기종이라고 하는데 예. 쉽게 말하면 공기가 노폐 공기가 충분히 잘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안 돼가지고 쌓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 이 복식 호흡을 통해서 호기를 길게 충분히 해가지고 이 배출을 날숨을 길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설명을 잘 해주시긴 하셨지만 이 기회에 저희가 복식 호흡을 한번 그러네요. 배워보면 어떨까 싶어요. 일반적으로 저도 뭐 대충 얘기 듣기로는 이제 숨을 쉴 때는 배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부풀려라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좀 네, 설명을 해주세요. 횡격막이 내려가야 되니까요. 네네. 그래서 배를 부풀리고 이제 숨을 쉴 코로 호흡하는 게 코로 중요합니다. 숨은 들이마실 때는 네. 코로 들이마시면서 코로 배를 들이마시고, 부풀리고 그다음에 약간 휴지기를 갖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서 호기는 입을 통해서 천천히 길게 빼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 뱉을 때는 끝까지 뱉으라는 말씀이죠. 충분히 호기를 충분히 배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들이마실 때는 코로 배를 내밀면서 충분히 들이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네. 끝까지 입으로 뱉으라는 말씀이시죠? 네. 천천히 길게.
이렇게 완전히 뱉어야지 이 폐 속에 있는 나쁜 공기가 다 밖으로 그렇죠. 배출이 되는 네, 거군요. 예, 집에서 시간 되실 때 한번 꼭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식 호흡이 호흡기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예, 자, 그 밖에도 어떤 것들을 좀 기억해 두면 저희가 좋을지요. 사소한 변화라도 증상의 변화가 있으면 조기에 병원을 찾아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또 설령 이제 질병이라는 것은 나더라도 후유증 없이 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진단 지연이 되고 늦어지면은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병원을 좀 일찍 찾으셔서 건강 관리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늘 아프니까 그러려니만 하지 마시고 좀 몸에 변화가 생기면 신경을 쓰시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죠? 예. 저는 수술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습니다. 이 손 씻는 게 아마 그 호흡기 질환을 막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 기침이나 재채기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재채기 네네. 해놓고 손으로 막고 손 막은 거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악수를 한다든지 다른 물건을 집으면 그게 호흡기 질환이나 다른 질환을 야기시킬 수 있는데 네.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팔꿈치 이 소매를 이용해서 하시고 그러면 호흡기 질환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티켓이죠. 이렇게 예, 기침할 때는 맞습니다. 재채기 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1분 1초도 쉬지 않고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을 목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건강한 호흡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니까요.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두 분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